지금 당장 그 입 다무세요. 마을회관 복도에서 그 외침이 터져나오자 모든 소란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조태권 무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다가왔고 맨 앞에 남자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죠. 아줌마가 뭔데 명령질이야? 죽고 싶어? 주민들은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고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공기가 복도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때 한미정 경비반장님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복도가 얼어붙자 뒤에 서 있던 박문희 부녀회장님은 손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미정 씨 손목위로 오래된 굳은 살 자국이 드러났고 조태건은 그것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 치며 한 걸음 더 다가왔죠.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는 거야? 미정 씨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답했어요. 알아야 되나요? 관심 없는데. 복도안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 참 좋네. 마을회관 창가에 앉은 할머니가 햇볕을 쬐며 편안하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또 있을까? 옆자리 할머니가 맞장구를 치며 미소 지었고 복도 한쪽에서는 주민 몇 분이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이, 자네 또 졌어. 오늘 운이 없네 그려. 화투패를 내려놓으며 할아버지가 너털웃음을 터뜨렸어요. 에이, 다음 판에 닿다면 되지. 두고 보시게. 맞은편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응수했고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한미정 경비반장님은 경비실 앞 의자에 앉아 출입명부를 정리하며 이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자세는 어딘가 반듯했고 등을 곧게 편 채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문 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저 소리? 화투를 치던 할아버지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마을회관 앞마당으로 거칠게 들어서더니 급정거하며 먼지를 일으켰어요. 차 문이 열리자 건장한 남자 6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 또 왔어. 어떡해. 창가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고 옆자리 할머니는 겁에 질려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조태건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전직 육군 연대장 출신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전역 후 사업에 실패하면서 어느새 지역 조폭과 손을 잡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다들 모여, 할 말이 있어. 조태건이 복도로 성큼성큼 들어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화투를 치던 할아버지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조태건 뒤를 따르던 남자들이 복도 양쪽 출입구를 막아서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문희 부녀회장님이 안쪽 사무실에서 급히 뛰어나오며 물었죠. 부녀회장님이시구나. 마침 잘 됐어. 조태건은 문희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 선 남자들도 팔짱을 끼며 주민들을 노려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환기 좀 시키지. 조태건이 코웃음을 치며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좀 밝게 만들어줄게.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어요. 이 마을회관 다음 달부터 우리가 관리해. 재개발 추진위원회 명의로 넘어온다고. 그 말에 복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여? 우리 허락도 없이?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허락은 무슨, 어르신은 조용히 계세요. 조태건 옆에 남자가 눈을 부라리며 끼어들었고 할머니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깐만요. 이건 주민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문희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죠. 동의는 내가 받으러 온 거야. 조태건은 문희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순히 해주면 좋고 안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어. 그 말끝에 담긴 위협이 복도 전체를 짓눌렀어요. 우리가 왜 그런 협박에 넘어가야 하는데요? 문희 씨가 주먹을 꽉 쥐며 맞섰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협박?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야. 좋은 제안. 조태건이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화투를 치던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앉아있던 미정 씨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서류 뭉치와 조태건 그리고 복도를 막아선 남자들의 위치를 차례로 훑었죠. 마치 상황 분석을 하듯 침착한 시선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도장 찍어서 가져와. 조태건이 문희 씨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안 그러면 다음엔 더 많이 데리고 올 거야. 알아들었어? 문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차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거칠게 떠난 뒤에도 복도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 씨만이 창밖으로 사라지는 차량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손목 위로 오래된 굳은 살 자국이 잠깐 드러났다가 소매 속으로 사라졌어요. 불안한 씨앗이 마을에 심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조태건 무리가 떠난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은 여전히 불안에 잠겨 있었어요. 어휴,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창가에 앉은 할머니가 눈을 비비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저 사람들이 또 오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옆자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주민들은 평소처럼 모이긴 했지만 화투를 칠 마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마을회관 앞마당을 쓸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묵묵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정문 쪽을 향하고 있었죠. 그때 복도 안에서 문희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문희 씨가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주민들이 고개를 돌려 문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왜요? 그건 동의한 적 없는데요. 문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전화를 끄는 문희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부녀회장님? 할아버지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구청에서 전화 왔는데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마을회관 관리권 이전 서류를 냈대요. 문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우리가 언제 동의했다고. 할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러니까요, 서류에 우리 도장이 찍혀 있대요. 위조한 거예요. 문희 씨의 말에 복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도장까지 위조해?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범죄잖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또 다른 주민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회관 앞마당에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섰어요. 헬멧을 쓴 남자가 내리더니 큰 봉투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미정 씨는 빗자루를 든 채 그 남자를 지켜봤어요. 남자는 미정 씨를 스쳐 지나가며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박문희 씨 누구야?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저예요. 문희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문희 씨에게 던지듯 내밀었어요. 이거 조태건 형님이 보낸 거야. 내일까지 답 없으면 알아서 하래. 문희 씨가 봉투를 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봉투 안에는 주민들의 가족 사진과 집 주소가 적힌 종이들이 들어 있었어요. 협조 안 하면 가족들 찾아간 때 알아서 해. 남자가 비웃으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요. 미정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남자가 멈춰서서 미정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아줌마?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봉투 가져가세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하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뭐? 미쳤어?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협박은 범죄예요. 가져가시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야, 이 아줌마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남자가 미정 씨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미정 씨는 살짝 몸을 틀며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남자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뭐야? 남자가 당황하며 다시 손을 뻗었지만 미정 씨는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마치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읽은 것처럼 여유로운 동작이었어요. 이 아줌마가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살짝 숙여 주먹을 피하더니 남자의 팔을 가볍게 밀어냈어요. 남자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 사람 뭐야? 할머니 한 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옆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남자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두고 봐. 형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다 끝이야. 남자는 봉투를 집어들고 허둥지둥 오토바이로 달려갔어요. 오토바이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 복도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비 반장님, 괜찮으세요? 문희 씨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보다 저 서류사본 있어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네. 네, 사진 찍어뒀어요. 문희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잘하셨어요. 증거가 될 거예요. 미정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미정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평범한 경비반장이 어떻게 저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미정 씨의 손목 위로 오래된 굳은 살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가 소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토바이가 사라진 뒤 마을회관 복도에는 이상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주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거 봤어요?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비 반장님이 눈도 깜빡하지 않고 피했잖아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밀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쪽이 넘어졌어. 화투패를 만지작거리던 할아버지도 무릎을 탁 치며 동의했어요. 문희 씨는 미정 씨가 쓸고 있는 앞마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부녀회장님, 경비반장님,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할머니가 문희 씨에게 물었어요. 저도 잘 몰라요. 반년 전에 오셨는데 이력서엔 그냥 경비 경력만 있었거든요. 문희 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비만 했는데 저렇게 움직여요? 말이 안 되지. 할아버지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미정 씨가 빗자루를 들고 복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왜들 그러세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까 일이 신기해서요. 문희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요령이 좀 있을 뿐이에요. 미정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청소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눈빛은 여전히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문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문희 씨가 전화를 받자 험악한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야, 박문희, 오늘 우리 애가 당한 거 들었어. 거기 경비 아줌마가 깝치던데? 조태건의 목소리였습니다. 문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희는 그냥 협박을 거부한 것뿐이에요. 문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협박?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라고 했잖아. 좋게 말할 때 들어. 조태건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아줌마 하나가 우리 애를 넘어뜨렸다고? 말이 돼? 조태건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가서 정리할 테니까 똑바로 준비하고 있어. 전화가 뚝 끊겼고 문희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뭐래요, 저 인간?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직접 온대요. 정리하러. 문희 씨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복도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진짜 큰일 났어.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비비며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 불러봤자 소용없고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 절망이 번져갔어요. 그때 미정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몇 시에 온다고 했어요? 문희 씨가 고개를 들어 미정 씨를 바라봤어요. 그건 안 말했는데요. 문희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루 종일 여기 있을게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경비 반장님 혼자서요? 위험해요. 문희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들 여럿이 올 텐데 어떡해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미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복도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미정 씨의 눈빛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경비 반장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는 경비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도열에 서 있었어요. 맨 앞줄 중앙에 서 있는 여성의 얼굴이 지금의 미정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어요. 오랜만이네.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조태건이 직접 온다고 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미정 씨는 창문을 닫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 앞에는 일찍부터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진짜 올까요? 저 사람들? 할머니 한 분이 불안한 눈빛으로 정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온다고 했으니까 오겠죠. 저 인간이 빈말할 사람은 아니에요. 문희 씨가 한숨 쉬며 대답했어요. 경비 반장님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경비실에서 창밖 보고 계시던데요. 할머니가 경비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전 10시쯤 드디어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와요. 할머니 한 분이 손가락으로 정문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마을회관 앞마당으로 거칠게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세상에 저렇게 많이 왔어. 할아버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선두에 조태건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이, 부녀회장님, 이번엔 준비 다 됐어? 조태건이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문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 내가 며칠을 줬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해? 조태건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해서요. 문희 씨가 두 손을 모으며 사정했어요. 의견? 무슨 의견이 더 필요해?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조태건이 비웃으며 탁자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하게 끝내자. 여기 서명해. 그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마을회관 관리권 이전 동의서야. 주민 대표들 서명만 있으면 끝나. 조태건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걸 서명해야 하는 건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긴 내가 하라니까 하는 거지. 조태건이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답했습니다. 어르신, 손녀딸 고등학교 다니지? 이쁘게 잘 크던데. 조태건 옆에 부하가 끼어들며 비웃었어요. 뭐라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가족 건드리는 건 비겁한 짓이에요. 문희 씨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비거?
이건 협상이야. 서로 좋자고 하는 거지. 조태건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하면 가족들 하나하나 찾아가야 하나. 귀찮게. 그 말에 복도가 얼어붙었어요. 할머니 몇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가게도 알고 있지? 장사 잘 되던데 불나면 안 되잖아. 부하 한 명이 또 다른 할머니에게 다가서며 말했어요. 이 나쁜 놈들. 할머니가 울먹이며 주먹을 떨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시간 없어. 누가 먼저 서명할래? 조태건이 펜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어요. 주민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해? 그럼 내가 직접 지목할까? 조태건이 주민들을 한 명씩 훑어보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미정 씨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미정 씨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경비 아줌마잖아. 조태건이 미정 씨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제 우리 애 넘어뜨린 그 아줌마구나. 용감하네. 그가 미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 손에 들린 서류, 위조된 거예요. 미정 씨가 조태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 위조? 조태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구청에 확인했어요. 추진위원회 명의 서류는 접수된 적 없대요. 미정 씨가 차분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뭘 한다고 짓거려. 조태건이 언성을 높이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미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법 서류로 협박하면 형사고발 대상이에요. 아시죠? 미정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조태건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도안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형님, 저 아줌마 그냥 둬요? 부하 한 명이 조태건에게 속삭였습니다. 닥쳐, 내가 알아서 해. 조태건이 짜증내며 부하를 밀쳤어요. 아줌마 경비 주제에 어디서 법을 들먹여? 조태건이 이를 갈며 미정 씨에게 다가섰습니다. 경비도 시민이에요. 불법은 신고할 수 있죠. 미정 씨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조태건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좋아. 아줌마가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조태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고 봐. 오늘은 이만 가지만 다음엔 진짜야. 그가 손짓을 하며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섰습니다. 구청에 아는 사람 있으니까 거기서 정리하고 오지. 조태건이 마지막으로 미정 씨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검은 승합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 복도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비반장님, 정말 구청에 확인하신 거예요? 문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어제 전화해봤어요.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역시 위조였구나.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구청에 아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청 쪽 담당자한테 연락해 볼게요. 김동택 씨라고 안전지원과에 있어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도와줄까요? 문희 씨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만나봐야 알죠. 미정 씨는 그 말을 남기고 경비실로 돌아갔어요. 주민들은 미정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보통이 아니야. 법도 알고 대응도 빠르고. 할아버지의 말에 문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 씨는 경비실 창가에 서서 멀리 사라진 승합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 무언가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마을회관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어요. 저 차 뭐야? 또 저 사람들이야? 할머니 한 분이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번호판이 관용차예요. 문희 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확인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박문희 부녀회장님 계신가요? 남자가 복도로 들어서며 물었어요. 네, 제가 박문희인데요. 혹시 구청에서 오신 건가요? 문희 씨가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안전지원과 김동택입니다.
민원 접수된 건으로 왔습니다. 김동택 안전지원과 공무원님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문희 씨가 두 손으로 명함을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희망에 찬 눈빛으로 동택 씨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관청에서 나서주는구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협박했어요. 가족들까지 건드린다고 했다고요. 할머니 한 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손녀 학교까지 알고 있대요. 무서워서 잠도 못 잤어요. 할아버지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일단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동택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에 복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네, 어렵다니요? 문희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재개발 관련 민원은 절차가 복잡해요. 증거 수집도 필요하고 법적 검토도 거쳐야 합니다. 동택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증거요? 저희한테 협박 봉투도 있고 위조 서류도 있어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경찰소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동택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맨날 증거 부족이라고 안 받아줘요. 할아버지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어르신, 저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가 없어요. 동택 씨가 한 발 물러서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피어올랐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세상에, 관청도 못 믿겠네.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문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택 씨는 머쓱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일단 상부에 보고는 해보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요. 미정 씨가 경비실에서 걸어 나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공무원님, 절차가 복잡한 건 알아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데 보고만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미정 씨의 눈빛이 동택 씨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그건 저도 마음은 그렇지만 규정이 있어서요. 동택 씨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규정 뒤에 숨으면 편하죠. 근데 저 어르신들은 어디로 숨어요? 미정 씨의 말에 동택 씨가 움찔했습니다. 저도 공무원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동택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해는 해요. 근데 실망도 돼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택 씨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승용차로 향했어요. 차가 마을회관을 빠져나갈 때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복도에 가득 찼습니다. 역시 관청은 믿을 게 못 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우리만 남은 거야. 할머니가 손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희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문희 씨가 전화를 받자 마을 이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녀회장님, 큰일 났어요. 조태건이가 사람들 더 모은대요. 문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더 모은다고요? 문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동네 양아치들 싹 다 불러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낸다고. 이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어요. 주민들이 문희 씨 주변으로 모여들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떡해요. 이번엔 진짜 큰일 나겠어요. 할머니가 손을 떨며 말했어요. 관청도 안 도와주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비반장님, 어떡하죠? 문희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오면 되죠. 몇 명이 오든. 미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문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미정 씨를 바라봤어요. 경비반장님, 혼자서 어떡해요?
문희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미정 씨가 전에 했던 말을 다시 꺼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을회관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회관은 불안에 잠겨 있었어요.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진짜 올까요? 저 사람들? 할머니 한 분이 전화로 문희 씨에게 물었어요. 이장님 말씀으로는 확실하대요. 이번엔 사람을 많이 데려온다고. 문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20명은 넘을 거래요. 동네 양아치들까지 다 긁어 모은다고. 문희 씨의 말에 할머니가 비명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경찰에 미리 신고해 둘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봤자 또 증거 없다고 안 올 거예요. 맨날 그랬잖아요. 문희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비 반장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뭔가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문희 씨가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했어요. 경비 반장님 혼자서 20명을 어떻게 막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분 눈빛 보셨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문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편 그 시각 조태건은 읍내 술집에서 부하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좁은 술집 안에 건장한 남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내일 확실하게 끝낸다, 알았지? 조태건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 경비 아줌마가 좀 걸리는데요. 부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뭐? 아줌마 하나가 뭐가 걸려? 조태건이 눈을 부라리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움직임이 좀 이상해서요.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부하가 머쓱하게 대답했어요. 야, 이 겁쟁이 새끼야. 아줌마한테 쫄았어? 조태건이 비웃으며 부하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형님 진짜예요. 제가 밀었는데 오히려 제가 넘어졌다니까요. 부하가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닥쳐. 내가 멍청한 거야. 아줌마가 잘한 게 아니라. 조태건이 짜증을 내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내일 20명은 간다. 아줌마가 뭘 어떻게 하겠어. 조태건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형님 말씀대로 하죠. 내일 확 밀어버리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래, 서명 안 하면 회관 자체를 못 쓰게 만들어. 조태건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어요. 주민들 쫄면 알아서 도장 찍을 거야. 겁쟁이들이니까. 그의 눈빛에 탐욕과 잔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님, 근데 그 아줌마는 어떻게 할까요? 부하가 다시 물었어요. 걸리적거리면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 다신 못 나서게. 조태건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술잔을 부딪혔어요. 그 시각 미정 씨는 마을회관 경비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고 별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미정 씨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 입은 젊은 여성들이 도열에 서 있었어요. 맨 앞줄 중앙에 서 있는 여성이 지금의 미정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707 특수임무대 제17기 수료. 미정 씨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비 반장님, 저 문희예요. 문희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부녀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내일 저도 회관에 나가 있을게요. 혼자 두기 싫어서요. 문희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미정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요,
경비반장님 혼자 두고 어떻게 집에 있어요? 문희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내일은 진짜 안쪽에 계세요. 미정 씨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을 거예요? 문희 씨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부녀회장님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미정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은 뒤 미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간만이네. 미정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비실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운동화와 낡은 운동복이 놓여 있었어요. 미정 씨는 천천히 손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익숙하고 정확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회관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폭풍 전야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거대한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진짜 온다면서요? 할머니 한 분이 불안한 눈빛으로 정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20명 넘게 온대요. 문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0명이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비반장님은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까부터 경비실에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던데요. 문희 씨가 경비실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고 미정 씨가 걸어 나왔어요. 오늘따라 그녀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경비반장님, 오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문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부녀회장님은 주민들 데리고 안쪽에 계세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쪽이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들이 다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처리할게요. 미정 씨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20명을 어떻게 막으시려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미정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 다들 안쪽 회의실로 들어가세요. 문 잠그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미정 씨가 주민들을 이끌며 말했습니다. 문희 씨가 주민들을 데리고 안쪽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요. 문희 씨가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며 안내했습니다. 부녀회장님, 고마워요. 할머니가 문희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경비반장님, 혼자 두고 가도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반장님이 안쪽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믿어보자고요. 문희 씨가 할아버지를 달래며 대답했어요. 주민들이 안쪽 회의실로 들어가고 문희 씨가 문을 잠갔습니다. 다들 조용히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문희 씨가 주민들에게 당부했어요. 부녀회장님도 같이 계셔야죠. 할머니가 문희 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네, 저도 여기 있을게요. 문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미정 씨는 혼자 복도에 서서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호흡은 고르고 침착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왔군. 미정 씨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4대가 마을회관 앞마당으로 거칠게 들어섰어요. 차문이 열리자 20명이 넘는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선두에 조태건이 선글라스를 끼고 서 있었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끝낸다. 다 따라와. 조태건이 손짓을 하며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남자들이 마을회관 복도로 밀려 들어왔어요. 미정 씨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경비 아줌마 혼자네. 부하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주민들은 어디 숨었어? 조태건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당신들 상대는 제가 할게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뭐, 아줌마 혼자서? 조태건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22명이야. 아줌마가 뭘 어쩌겠어? 조태건이 손가락을 펴보이며 비웃었어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미정 씨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야, 끝까지 허세야. 저 아줌마 치워. 조태건이 짜증을 내며 부하 한 명에게 손짓했어요. 덩치 큰 부하가 미정 씨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비켜, 아줌마 안 다치게 해줄게. 부하가 미정 씨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미정 씨가 살짝 몸을 틀었습니다. 부하의 손이 허공을 스쳤고 미정 씨는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비틀었어요.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야? 조태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미정 씨는 부하의 손목을 놓아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더 오실 거예요? 미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태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야, 다 같이 가. 저 아줌마 둘러싸. 조태건이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우르르 미정 씨를 에워쌌어요. 사방에서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포위된 채 홀로 서 있었어요.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사방에서 미정 씨를 에워쌌어요. 앞에 5명, 뒤에 4명, 양옆에도 서너 명씩 포진해 있었습니다. 야, 이제 어디로 도망가게? 조태건이 뒤에서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줌마, 순순히 비켜. 안 그러면 진짜 다친다. 부하 한 명이 주먹을 쥐며 위협했습니다. 미정 씨는 대답 없이 주변을 천천히 살폈어요. 출구는 막혀 있었고 뒤로 물러설 공간도 없었습니다. 경비 반장님, 회의실 안에서 문희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 열지 마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미정 씨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형님, 저 안에 주민들 있는 것 같은데요? 부하 한 명이 회의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 잘 됐네. 저것들 끌어내. 조태건이 턱짓을 하며 명령했습니다. 부하 3명이 회의실 쪽으로 향하려 했어요. 거기서요. 미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아줌마가 뭔데 명령이야? 부하가 비웃으며 발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미정 씨가 재빠르게 움직여 부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민들한테 손 떼면 안 돼요. 미정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야, 이 아줌마가 끝까지.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미정 씨는 몸을 낮춰 주먹을 피하고 부하의 팔을 잡아 옆으로 밀었어요. 부하가 비틀거리며 옆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뭐해, 잡아. 조태건이 소리쳤어요. 3명이 동시에 미정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첫 번째 공격을 옆으로 피하고 2번째 공격은 손목으로 쳐냈어요. 3번째 부하가 뒤에서 덮치려 했지만 미정 씨는 몸을 돌려 어깨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4번째 부하가 옆에서 미정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잡았다. 부하가 외쳤어요. 다른 부하가 반대쪽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팔을 비틀어 빠져나가려 했지만 2명이 더 달려들어 어깨를 눌렀어요. 이제 끝이야, 아줌마. 조태건이 천천히 다가오며 비웃었습니다. 미정 씨는 4명에게 붙잡힌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허세 부리더니 별거 없네. 역시 아줌마는 아줌마야. 조태건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주민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경비 반장님이 잡혔나 봐. 어떡해.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가서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문 쪽으로 다가가려 했어요. 안 돼요. 나가시면 다 잡혀요. 문희 씨가 할아버지를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복도에서는 조태건이 미정 씨 앞에 서서 턱을 치켜들고 있었어요. 자, 이제 순순히 비켜. 저 안에 들어가서 도장 받아야 하거든. 조태건이 손가락으로 회의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미정 씨가 붙잡힌 채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뭐, 이 상황에서도 안 된다고?
조태건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상황 파악 못해? 내가 잡혀 있잖아. 부하 한 명이 비아냥거렸어요. 그래도 안 돼요. 저 어르신들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태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야, 이 아줌마 진짜 이상해. 무섭지도 않아? 부하 한 명이 조태건에게 속삭였습니다. 닥쳐. 아줌마 하나한테 쫄지 마. 조태건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그는 미정 씨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려나? 조태건이 비웃으며 손바닥을 치켜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 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경고했어요. 미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몸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붙잡고 있던 부하 한 명이 갑자기 움찔했어요. 형님, 이 아줌마 뭔가 이상해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빨리 끝내. 조태건이 손을 내리치려는 순간 미정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붙잡고 있던 부하의 손목을 순식간에 비틀어 꺾었습니다.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어요. 뭐야 이 아줌마. 반대쪽 팔을 잡고 있던 부하가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미정 씨는 그의 팔꿈치를 손날로 내리치며 빠져나왔어요. 부하가 팔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뭐해, 빨리 잡아. 조태건이 소리쳤어요. 세 명이 동시에 미정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안 놓친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미정 씨는 손목으로 주먹을 쳐내며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쳤어요. 으윽! 부하의 고개가 젖혀지며 비틀거렸습니다. 인연이. 두 번째 부하가 발차기를 날렸어요. 미정 씨는 한 발 옆으로 피하며 부하의 축이 되는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부하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뒤에서 잡아.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덮치려 했습니다. 미정 씨는 몸을 돌려 부하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맺혔어요. 부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5명이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어요. 복도에는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게 뭐야? 남은 부하들 사이에서 동요가 퍼졌어요. 아줌마가 아니야, 저건.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정 씨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형님, 저 아줌마 진짜 이상해요. 부하 한 명이 조태건에게 달려가며 외쳤어요. 닥쳐, 겨우 아줌마 하나한테 쫄았어? 조태건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거 군인이야. 군인 아니면 저렇게 못해요. 부하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군인? 경비 아줌마가 무슨 군인이야. 헛소리 마. 조태건이 짜증내며 소리쳤습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서서 남은 부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더 올 거예요? 미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은 부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주춤거렸습니다. 뭐해, 덤비라고. 조태건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님, 저건 안 돼요. 진짜 이상해요. 부하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겁쟁이 새끼들. 조태건이 욕설을 내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눈에 복도 한쪽에 놓인 쇠파이프가 들어왔습니다. 조태건이 성큼성큼 다가가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형님. 부하들이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아줌마, 맨손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조태건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비웃었어요. 미정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태건을 바라봤습니다. 연대장 출신이 쇠파이프 들고 여자한테 덤비는 거예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닥쳐. 아줌마가 내 경력을 알아?
조태건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녁 후에 뭘 했는지도 알고요. 미정 씨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업 실패하고 조폭이랑 손잡은 거 다 알아요. 미정 씨의 말에 조태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아줌마가 어디서? 조태건이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회의실 안에서 주민들이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인간이 쇠파이프를 들었어.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경비 반장님, 위험해요. 문희 씨가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문희 씨를 붙잡았어요. 복도에서 조태건이 쇠파이프를 내리쳤습니다. 미정 씨는 옆으로 비켜서며 공격을 피했어요. 조태건이 다시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미정 씨는 몸을 낮춰 피하고 조태건의 손목을 노렸어요. 하지만 조태건이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야, 뭐해? 같이 덤벼. 조태건이 남은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부하 4-5명이 용기 내어 다시 미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조태건과 부하들이 미정 씨를 둘러쌌어요. 상황이 다시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이번엔 안 봐줄 거야, 아줌마. 조태건이 쇠파이프를 어깨에 올리며 비웃었어요. 미정 씨는 포위된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어요. 경고했어요. 미정 씨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조태건이 쇠파이프를 치켜든 채 미정 씨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부하 4-5명이 그 뒤에서 미정 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안 봐줄 거야, 아줌마. 조태건이 쇠파이프를 어깨에 올리며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세요. 미정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이 상황에서 돌아가라고? 조태건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네, 지금 돌아가면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야, 이 아줌마가 끝까지 허세야. 조태건이 이를 갈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미정 씨는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고 조태건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비틀어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어요.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인연이. 조태건이 반대손으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미정 씨는 고개를 살짝 숙여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태건의 팔을 잡아 뒤로 꺾으며 바닥에 눕혔어요. 으악! 조태건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형님! 부하들이 놀라서 달려들려 했어요. 움직이면 팔이 부러져요. 미정 씨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부하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조태건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 출신이에요. 그 말에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조태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707이라고? 특수부대? 부하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거짓말이지. 경비 아줌마가 무슨 707이야. 조태건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정 씨는 대답 대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어요. 손목 위에 오래된 굳은 살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한 문신이 보였어요. 707 STF. 조태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짜였어? 조태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대장 출신이라면서요. 707이 뭔지는 알잖아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였어요. 군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여기서 경비를? 조태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들이 가만 안 두더라고요. 미정 씨가 조태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들 괴롭히는 거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미정 씨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조태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대장 출신이 민간인 협박하고
어르신들 겁주고 그게 자랑이에요? 미정 씨가 조태건의 팔을 조금 더 꺾으며 물었어요. 아파 알았어. 조태건이 비명을 지르며 항복했습니다. 부하들은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형님한테 손대지 마. 부하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미정 씨가 고개를 돌려 그 부하를 바라봤어요. 덤빌 거예요? 미정 씨의 차가운 눈빛에 부하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부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문희 씨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경비 반장님, 괜찮으세요? 문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를 바라봤어요. 세상에, 조태건이가 바닥에 엎드려 있어.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경비 반장님이 잡은 거야? 할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707 특수부대 출신이래요. 우리 경비 반장님이. 문희 씨가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특수부대? 진짜요? 할머니가 입을 벌린 채 미정 씨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 거구나.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정 씨는 조태건의 팔을 놓아주며 일어섰어요. 일어나요. 미정 씨가 조태건에게 말했습니다. 조태건은 손목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안 끝나. 조태건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끝났어요. 받아들이세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경찰 앞에서 만나요. 미정 씨의 말에 조태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조태건은 손목을 움켜쥔 채 미정 씨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707이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조태건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나도 군인 출신이야. 쫄지 않아. 그가 허세를 부리며 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출신이 왜 이렇게 됐어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닥쳐. 내가 뭘 알아? 조태건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전역하고 사업 망한 거 알아요. 미정 씨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조폭이랑 손잡고 어르신들 협박한 거잖아요. 미정 씨의 말에 조태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조태건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몰라요. 근데 그게 이유가 돼요? 미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되물었습니다. 힘들면 남한테 피해줘도 되는 거예요? 미정 씨의 물음에 조태건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 어르신들이 당신한테 뭘 했어요? 미정 씨가 주민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려는 분들이에요. 미정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가족 협박하고 서류 위조하고 그게 군인 출신이 할 짓이에요? 미정 씨가 조태건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조태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님 그냥 가요. 못 이겨요. 부하 한 명이 조태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닥쳐. 조태건이 부하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아직 안 끝났어. 조태건이 다시 미정 씨에게 덤벼들려 했습니다. 미정 씨는 조태건의 주먹을 손목으로 쳐내며 비켜섰어요. 그리고 그의 팔을 잡아 다시 한번 바닥에 눕혔습니다. 으악! 조태건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어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미정 씨가 조태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이제 받아들이세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어요. 그때 문희 씨가 경비실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경비 반장님, 이거요. 문희 씨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아까 청소하다가 경비실 서랍에서 본 거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도열에 서 있었어요. 맨 앞줄 중앙에 미정 씨의 젊은 시절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조태건이 바닥에 엎드린 채 사진을 올려다 봤어요. 707 특수임무대 제17기 수료 사진이에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7기? 그럼 창설 초기 멤버잖아. 조태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707 특수임무대 초기 멤버라면 전설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여기서 경비를? 조태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미정 씨가 사진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가만 안 두더라고요. 미정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조태건은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조태건이 힘겹게 물었어요. 저 어르신들 때문이에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면 안 돼요. 미정 씨의 말에 조태건이 고개를 들어 주민들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당신한테 뭘 했어요? 미정 씨가 다시 물었어요. 조태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미정 씨가 조태건의 팔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조태건은 손목을 움켜쥔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끝났어요.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마세요. 미정 씨가 조태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그때는 경찰이 아니라 저한테 당해요. 미정 씨의 경고에 조태건이 움찔했어요. 형님 가요, 제발요. 부하들이 조태건을 끌어당겼습니다. 조태건은 미정 씨를 한참 노려보다가 결국 몸을 돌렸어요. 부하들이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하며 뒤따랐습니다. 검은 승합차들이 마을회관을 빠져나갔어요. 복도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갔어, 진짜 갔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경비반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미정 씨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미정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문희 씨가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했어요. 위조 서류랑 협박 증거 다 넘겼어요. 문희 씨의 말에 주민들 사이로 희망이 번져갔어요. 미정 씨는 손에 든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과거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한 순간이었어요. 마을회관을 빠져나간 검은 승합차들은 멀리 가지 못했어요. 읍내 사거리에서 경찰차 세대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건? 조태건이 창밖을 보며 당황했어요. 형님, 경찰이에요. 운전하던 부하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승합차를 둘러쌌어요. 차에서 내려 손 들고 천천히. 경찰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씨,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조태건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형님, 어떡해요? 부하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닥쳐, 생각 좀 하자고. 조태건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승합차 문을 열고 조태건과 부하들을 끌어냈어요. 조태건 씨 서류 위조, 협박,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뭐? 증거가 어딨어, 증거가. 조태건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증거요? 다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위조 서류 사진과 협박 봉투 내용물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조태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회관 부녀회장님이 제출하셨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경찰의 말에 조태건이 입을 벌린 채 멈췄어요. 그 아줌마가? 조태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마을회관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희 씨의 휴대폰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씨가 전화를 끊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잡혔대요. 조태건이 일당전부 체포됐대요. 문희 씨의 말에 복도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진짜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네, 증거가 충분해서 이번엔 못 빠져나간대요. 문희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경비 반장님 덕분이야. 반장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아버지가 미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부녀회장님이 증거 모아두신 덕분이에요. 미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진만 찍어둔 건데요. 문희 씨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미정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도 반장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우리만 있었으면 다 당했어요. 할머니가 미정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맞아요. 반장님이 진짜 영웅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쑥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707 특수부대 출신이 경비반장으로 우리 마을에 있었다니 정말 하늘이 도운 거야. 할머니가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그러게요. 반장님 안 계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문희 씨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부녀회장님, 내일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해 주셔야 해요. 경찰의 말에 문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문희 씨가 전화를 끊으며 주민들을 바라봤어요. 내일 저랑 같이 경찰서 가실 분? 문희 씨의 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갈래. 저놈들 확실하게 처벌받는 거 봐야겠어. 할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나도요. 그동안 당한 거 다 말할 거야.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노을이 마을회관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오늘 저녁 같이 드셔요. 우리가 대접할게요. 문희 씨가 미정 씨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정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긴요. 오늘 같은 날 혼자 밥 먹으면 안 되죠. 할머니가 미정 씨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반장님. 오늘은 우리랑 같이 드셔요.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주민들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미정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오랫동안 무거웠던 마을회관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마을회관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오후가 찾아왔어요. 창가에 앉은 할머니들이 햇볕을 쬐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네. 할머니 한 분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옆자리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할아버지들이 다시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자네,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할아버지가 화투패를 섞으며 웃었습니다. 허허, 두고 보시게. 맞은편 할아버지가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을회관이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희 씨가 경찰서에서 돌아왔어요. 부녀회장님,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급히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조태건이 구속됐대요. 재판 받게 된대요. 문희 씨의 말에 주민들 사이로 환호가 퍼졌어요. 진짜요? 드디어. 할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못 빠져나간대요. 문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 인간 얼마나 받을까요? 할머니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류 위조에 협박에 폭행까지 있으니까 몇 년은 들어갈 거래요. 문희 씨의 말에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됐다, 잘됐어. 그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더 받아야 해. 할아버지가 분을 사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희 씨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였어요. 부녀회장님,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태건이가 조서받으면서 울었대요.
문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울었다고요? 그 인간이? 할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가족한테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문희 씨가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동정은 안 가요. 근데 사람이 참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문희 씨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미정 씨가 경비실에서 나와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반장님도 그 인간 동정하세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해는 해요. 미정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힘들면 누구나 흔들리거든요. 문제는 그 힘듦을 남한테 피해주는 방식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미정 씨의 말에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반장님한테 혼나고 나서 좀 달라졌을까요? 문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감옥에서 시간이 많을 테니까 생각 좀 하겠죠. 미정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반성하면 좋겠네요, 진짜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람이 바뀌기 쉽진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반장님은 왜 그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문희 씨가 미정 씨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미정 씨가 주민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정 씨의 말에 복도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남한테 피해주는 걸 정당화하진 못하죠. 미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힘들다고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조태건도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감옥에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올 때는 좀 달라져 있길 바라요. 미정 씨의 말에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희 씨가 미정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반장님, 앞으로도 여기 계실 거죠? 문희 씨의 물음에 미정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당분간은요. 미정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에요. 반장님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문희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미정 씨가 문희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오후였어요.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주민들이 음식을 가져와 복도 한쪽에 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경비반장님 감사잔치야. 다들 많이 먹어요. 문희 씨가 주민들에게 말했어요. 잔치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미정 씨가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반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쫓겨났어요. 할머니가 미정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상 위에는 김치전, 잡채,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반장님, 여기 앉으세요.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문희 씨가 상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끝자리가 편해요. 미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오늘만큼은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가 미정 씨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반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우리 마을에서 경비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물음에 주민들의 시선이 미정 씨에게 쏠렸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이 마을이 좋았거든요. 미정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따뜻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미정 씨의 말에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어요. 반장님,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에요. 문희 씨가 미정 씨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여기 계셔야 해요. 할머니가 미정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네, 어디 안 가요. 여기 있을게요.
미정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회관 복도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따뜻한 감사와 존경이 넘치는 오후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저녁, 미정 씨는 마을회관 앞마당을 천천히 쓸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내일 봐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미정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희 씨가 마지막으로 남아 미정 씨 옆에 섰어요. 반장님, 오늘 고마웠어요. 문희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요. 미정 씨가 빗자루를 멈추며 대답했어요. 문희 씨가 떠난 뒤 미정 씨는 홀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잠시 들여다봤어요. 707 특수임무대 시절의 젊은 자신이 보였습니다. 미정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사진을 다시 넣었어요. 세상에 영웅은 따로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힘이에요. 오늘도 마을회관에는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